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머라인 리밋이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프리에너지 이런 걸 다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상전이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은, 상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량의 이제 어떤 물질의 물성이 외부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 통격학에 따르면은 물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리적인 물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커플링 컨스탄트로 프리 에너지를 미분하는 거라고 했어요. 프리 에너지. 혹은 그걸 부피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단위 부피당 물리량 혹은 단위 입자당 물리량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커플링 컨스탄트로 벌크 프리 에너지를 볼륨으로 나눠줘서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대로 가는 그 리밋. 이건데 이게 이제 물리량을 프리 에너지로부터 계산하는 건데 이게 급격하게 변한다, 이상하게 변한다. 뭐 갑자기 점프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발산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결국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벌크 프리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그 벌크 프리 에너지에 싱귤러리티가 존재하면 발산한다든가 아니면 디스컨티니어스하게 변한다든가 아니면 미분 불가능하게 변한다든가 이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뭐 변수를 변했더니 이렇게 점프가 일어난다든가 프리에너지를 미분을 했을 때 프리에너지를 미분했을 때 뭐 이렇게 다 꺾어지는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막 발산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물성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벌크 프리 에너지 이제 싱귤러리티가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지점에 해당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파라미터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축이 여러 개가 있겠죠.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면 1차원 축이 되는 거고 변수가 두 개 있다면 2차원 축이 되는 거고 그 여기에서 이 싱귤러한 이 모든 K 컴플렉 컨스탄트에서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서 내가 싱귤러한 점을 다 찾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에서 싱귤러하네? 이건 포인트 싱귤러리티네요. 이 한 점에서 포인트.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선상에서 싱귤러할 수도 있어요. 이제 라인이야. 라인 선상에서 싱귤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면 위에서 이 면 전체에서 이제 싱귤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싱귤러로부터 우리가 그럼 여기는 상이 몇 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상전이는 어떤 종류의 상전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분류법은 제가 이제 어떤 이 분류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분류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몰라도 눈으로 보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는 하지만 뭐 이렇게 저거 외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해를 하는데 그걸 이제 열심히 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정리가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걸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시스템에는 커플링 컨스턴트가 몇 개가 있는가? 자, 그걸 이제 D라고 쓸게요. 그걸 파라미터 스페이스 디멘전이라고 부를게요. 지금 이 노트에 그린 그림은 이제 3차원 가정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여기서 이제 싱귤러한 포인트를 다 찾아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싱귤러한 포인트들의 싱귤러 매니폴드 아니면 그냥 싱귤러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 집합의 차원이 얼마냐. 그리고 만약에 이 포인트더라 그러면 얘는 싱귤러 디멘전이 0이죠. 점은 0차원이잖아요. 점은. 라인이다 그러면 이 싱귤러 포인트들의 차원은 1이구나. 1차원 선상에 있구나. 선상에. 자, 이거는 뭐 ds가 2구나. 기타 등등 있죠. 그럼 이제 이것으로 내가 d 빼기 ds를 계산한 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코디멘전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이에요. 왜 코디멘전이라는 걸 이제 붙이냐면 여기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이제 3차원에서 내가 이걸 그렸다고 칩시다. 이 싱귤러 포인트들을 다 찾아냈어. 근데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축을 내가 아무거나 딱 그려. 얘는 상전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축을 하나. 이 축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늘어나죠. 이게 1만큼 늘어나요. 파라미터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얘도 늘어나. 얘도. 왜냐? 얘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방향으로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한 점을 싱글러 했으면 그 방향으로 움직여도 다 싱글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축을 하나를 도입을 하면 모든 싱글러 포인트들의 차원이 또 1만큼 그대로 다 늘어나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 이 차원과 이 차원은 이것의 절대값에는 의미가 없구나. 그럼 왜냐하면 쓸데없는 차원을 추가할 때마다 얘도 하나 늘어나고 얘도 하나 늘어나니까.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쓸데없는 차원 축을 내가 아무리 많이 집어넣고 빼도 이거는 변함이 없겠구나. 얘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어떤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이거로부터 코디멘전이 1인 그런 싱귤러 포인트들이 있겠죠. 얘는 코디멘전이 2고 얘는 3이고 얘는 코디멘전이 2고 얘는 코디멘전이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네 요거.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를 그런 것을 페이즈 바운더리라고 부르면 되겠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D가 1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D가 1이에요. D가 1이면 코디멘전이 1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코디멘전이 1이다? 코디멘전이 1이다 그러면은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싱글러 포인트가 점이죠. 그러면 자, 요 영역에서는 싱글러하지 않아. 요 영역에서도 싱글러하지 않아. 여기만 싱글러니까 여기서는 물체가 같은 속성을 띠고 있고 여기서도 물체가 같은 속성을 띠고 있고 근데 이 싱글러 포인트에서는 서로 완전히 다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따라서 여기에 어떤 페이즈가 하나 있고 A라는 페이즈가 있고 여기는 다른 B라는 아예 성질이 다른 두 개의 페이즈가 있고 그 두 개의 페이즈를 싱글러 포인트가 나눠주고 있구나. 이게 알 수 있겠죠. 프리에너지가 싱글러하니까 그 안에서는 성질이 다 똑같은 거야. 성질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싱글러 포인트를 찾으면 우리가 여기서 상전이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2차원이야.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2차원이야. 그러면은 라인이 바로 코디멘전이 1인 그런 선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1번 페이즈, 2번 페이즈, 두 개의 페이즈를 나누는 게 되고, 그 나누는 게 바로 싱글러 라인에서 나뉘는구나. 그 페이스 바운더리가 된 거죠. 이제 금방 확장을 하면, 만약에 코디멘전이 3이, 아니, 디멘전이 3이다. 그러면 코디멘전이 1인 게 이제 플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이, 이거 종이 위쪽이 페이즈 A, 아래가 페이즈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페이지가 두 개가 있고 여기저기서 나뉘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기억을 해두면 훨씬 편하다. 코디멘전이 1인 게 바로 페이스 바운더리구나. 그래서 각 페이스와 페이스 바운더리를 그림을 그려놓은 걸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어떤 이제 수학적인 용어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훨씬 더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파악하는데 쉬운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고체, 기체, 상을 갖는 그런 시스템의 상평형 그램은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파라미터가 온도와 압력이 되고요. 그러니까 D가 2에 해당되는 거죠. D가 2. 여러분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해당되겠죠. 여기가 솔리드라는 페이즈, 여기는 이제 리퀴드라는 페이즈가 되고, 여기 이제 가스 페이즈가 되고, 이 D가 2니까 코디멘전이 1인 게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선들이 전부 다 상전이가 일어나는 상과 상 사이에 페이스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거고, 좀 더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뭐냐 세 개의 상이 만나고 있네요. 솔리드, 리퀴드, 가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리플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트리플 포인트는 코디멘전이 2네요. 포인트 한 점 하나니까. 디멘전이 0이 있고 전체 디멘전 2니까 코디멘전이 2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선들은 전부 다 코디멘전이 1인 거니까 페이스 바운더리죠. 페이스 바운더리. 페이스 바운더리로 특별히 고체, 액체, 기체 이 시스템에서 이 페이스 바운더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공전선이다. 이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저 선상에서는 분자가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 두 상태가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기체, 액체, 고체에서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코디멘전이 원인은 선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는 서로 다른 상태고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물리량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뭔가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되게 빙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빙 돌아가면은 가스와 리퀴드에 아무런 싱귤러리티가 없이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액체와 기체의 특별한 점인데, 액체와 기체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제 본질적으로 서로 구별할 수가 없는, 솔리드는 이제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데 액체와 기체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대칭성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액체와 기체의 구별이 사라지는 이 특별한 점이 존재하는데 이 점을 이제 임계점이라고 불러요. 임계점이라고 부르고, 임계, 크리티컬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자주 나오죠. 크리티컬 피노메논, 그때 크리티컬이고, 자, 이게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의 단계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상전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자, 이런 것을 이제 상전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상전이를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이 상전이가 몇 가지 체계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고, 이제 그 분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내가 이제 여러분 이제 반대발스 이론에서 공부하셨던 건데,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이 이제 반대발스 이론에서 PV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요 점이 바로 그게 요 임계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이제 바꿔보면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같은 압력에서 이 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아주 작을 수도 있지만 부피가 아주 클 수도 있네요. 그래서 그 입자들이 똑같은 압력에서 두 개의 부피가 가능한 거야. 두 개. 그래서 작은 부피로 있네. 거기서 리퀴드가 되고 뭉쳐 있겠구나. 그 다음에 부피가 많이 필요한 그럼 거기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구나. 이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 그래서 이제 공존선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이.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이렇게 넘어갈 때 입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를 따져보면 부피가 이것만큼 점프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뭉쳐있을 때는 부피가 이거만큼 있다가 온도를 높이니까 부피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야. 갑작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이 상전이가 일어날 때 지금 이 기체, 액체 상전이에서처럼 어떤 물리량이 불연속적으로 변할 때 그것을 이제 first order phase transition이라고 불러요. 불연속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이제 first order, 이게 뭐 1차 상전, 우리나라 말로 1차 상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first order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역사적 그냥 first order인데, 엄밀하게는 이거 first order라고 한다는 그 점을 지나갈 때 discontinuous phase transition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요새는 현대적으로는 전부 다 discontinuous phase transition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그냥 부르기가 편하기 때문에 first order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 물리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프리 에너지를 커플링 컨스턴트로 미분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물리량이 불연속적으로 변할 때,
그 상전이를 discontinuous 상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그 반대는 free 에너지가 싱귤러하긴 한데, 근데 1차 미분은 그냥 연속이야. 물리량이 불연속적으로 변하진 않아. 그럼 이제 2차 미분 뭐 이런 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되겠죠. 그런 것을 continuous phase transition 혹은 또 이제 역사적인 이유에서 이제 2차 상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프리 에너지를 한 번 미분했을 때 discontinuous한 일이 벌어지면 first order, 프리 에너지를 2번 미분했을 때 discontinuity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실 엄밀하게 이제 뭔가 발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때를 이제 second order. 그래서 프리 에너지를 몇 번 미분했을 때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first order, second order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게 continuous, discontinuous. 근데 이 discontinuous는 여전히 first order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냥 논문 보실 때 뭐 이건 뭐가 맞다 틀리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액체 기체 상전이는 기체 상전이는 혹은 여기 이제 솔리드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first order phase transition이 되는 거죠. first order고 그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어디냐? 요 임계점. 여기서는 불연속이 없잖아요. 이 정도 일로 가고 이 정도 일로 가니까 불연속은 없는데 프리 에너지의 싱귤러였단 말이에요. 두 번 미분이. 그래서 이 점은 continuous phase transition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프리 에너지 상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 에너지 싱귤러리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상전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상한 일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항상 이제 뭐든지 곰곰이 생각하면 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더 곰곰이 생각해서 이제 뭔가 이해를 하면 이제 좋은 거고 뭐가 이상하냐면 한번 봅시다. 파티션 펑션은 누군가를 열심히 더한 거예요. 이게 파티션 펑션이죠. 그 다음에 걔를 로그를 취해. 자, 이게 이제 프리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수학에서 지수함수는 여기 지수함수네요. 지수함수는 해석함수예요? 아니에요? 지수함수는 미분 가능해, 미분 불가능해? 대답해 보세요. 지수함수는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죠. 아무리 많은 횟수의 미분도 다 가능하죠. 무한히 많이 미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진 지수함수야. 그 다음에 지수함수 모든 게 다 지수함수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건 전부 다 양수네요. 무한히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를 열심히 더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더하면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양수야. 미분 가능하면서 양수야. 그거를 로그를 취했어요. 양수를 로그를 취하는 그런 함수는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통계학적으로 정의된 이 프리 에너지는 미분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단, U 한 번 더했을 때, U 한 번 더한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아무리 많이 더해봐야 여전히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무한히 더해지면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무한히 많이 더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뭐 이렇게 더했어요. x의 n승. 이거는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합니다. 얘는 미분 가능하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 유한계를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한데, 근데 내가 얘를 극한을 한번 취해봅시다. 무한급수예요. 무한급수면 얘는 1 빼기 x분의 1,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존재하지 않고,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싱귤러해지네요. 그렇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지만 걔를 극한을 보내면 걔가 미분 가능할 이유가 없어요. 더하는 반드시 미분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예에서 보다시피 미분 가능한 함수를 유 한 번 더하면 미분 가능하지만 걔를 무 한 번 더하면 미분 불가능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따라서 우리가 상전이라는 걸 공부하려면 서머다이내믹 리밋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거시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야. 거시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뭐 거기 여기 있는 게 입자 개수가 뭐 대략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죠. 아보가드로 개수. 자, 아보가드로 개수의 숫자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수학적으로 유한하죠. 유한하고 그러면은 n개의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상태를 다 더한다. 이 상태를 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대략 더해지는 항의 개수는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2의 10의 23승 개수만큼 더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아보가드로 개수가 유한하니까 2의 10의 23승도 여전히 유한하죠. 그래서 교수님 수학적으로는 아까 보여둔 그런 예처럼 싱귤러리티가 생길 수 있지만 자연계에는 무한이란 건 없지 않습니까? 아보가드로 개수 크지만 유한하고 상태의 개수도 크지만 유한한데 어떻게 이게 그 서머다이내믹 리밋 때문에 상전이 우리가 자연계에서 실제 물이 얼음이 되잖아요.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는 다 유한한데 수학적으로는 유한한데 또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서머다이내믹 리밋이 가능한 건가요? 자연계에서. 자, 이제 그게 다름 아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적으로는 약간 무한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에서 실제로 우리가 자연 10의 23승계가 만들어내는 그 양상이 무한대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유한한 어널리틱한 그런 성격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 그걸 결정하는 게 다름 아닌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어떤 공간에 파티클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모든 애들이 다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입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배우게 되실 때지만 그걸 우리가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불러. 내가 이제 스핀이 있어요. 스핀이 내 오른쪽이랑 상호작용해. 그럼 얘가 또 더 상호작용, 나랑 걔랑 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 상호작용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랑도 상호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 떨어진 애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그 거리의 척도를 우리가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불러요.
코릴레이션 랭스. 코릴레이션 랭스인데 만약에 시스템 사이즈가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나라는 입자는 이 시스템이 무한대 크기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유한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할까요? 유한한 크기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유한한 크기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요럴 때 유한한 크 유한하게 생각할 거다? 네. 왜 그렇죠? 서로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대로 아보가드로 수만큼 계산하면 되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유한화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내 옆에랑 친구랑 상호작용하고 그 상호작용 펼쳐가서 나는 대충 나는 요만큼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요게 내가 뭘 바라보는 우주야. 그런데 요 거리를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도 파티클들이 현재 있어. 그게 L이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크다는 말의 의미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있는 나는 무한히 큰 우주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아니면 나는 유한한 우주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내가 바라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범위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요만큼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밖에도 파티클들이 충분히 많아. 그러면 나는 무한대의 우주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자, 거꾸로 나는 원래 지금 현재 온도에서는 요만큼의 코릴레이션 랭스, 요만큼 떨어져 있는 애랑도 내가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시스템 사이즈가 요거밖에 안 돼. 시스템 사이즈가 요거밖에 안 돼. 이게 L이야. 그러면 저 중심에 있는 나는 유한한 시스템에 있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무한한 우주에 있네 라고 생각할까요? 자, L이 무한대가 되는 게 서머다인 리밋이잖아요. 이런 상황엔 서머다인 리밋이 작동을 한 거야? 아니야? 말이 좀 이상하네.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사이즈가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큰 경우하고 시스템 사이즈가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작은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코릴레이션 랭스만큼 나는 세상을 볼 수가 있어. 나한테 망원경이 있어. 내가 영향을 여기까지 끼칠 수 있어. 근데 시스템 사이즈가 그거보다 작으면 내가 보는 우주는 나는 지금 유한한 시스템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잖아. 내가 망원경이 있는데 100km까지 볼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가진 망원경이 있는데 내가 100m까지 볼 수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나는 크기가 10m인 방에 갇혀 있어. 그럼 나는 크기가 10인 방에 갇혀 있구나. 내가 아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유한한 망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보는 망원경이 100m까지 볼 수 있는데 내가 1km, 반경이 1km인 그런 넓은 평원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지금 이 세상은 무한히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보는 것보다 그 밖에까지 이 공간이 펼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머다이내믹 리밋이라고 하는 거는 다름 아닌 L이 무한대가 가는 게 수학적으로는 서머다이내믹 리밋이 되지만 이런 조건이 만족하면 나는 이미 서머다이내믹 리밋을 취한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싱귤러하지 않지만 이 상황이 되면 그 싱귤러한 그 흔적이 나한테 다 남아있는 거예요. 물리 시스템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서 서무다이는 리밋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시스템 사이즈가 요거보다 충분히 크기만 하면 돼. 이미 그 물리적으로 서무다이 리밋이 취해진 거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뾰족한 이게 돼야 되지만 물리적으로는 이게 스무스 이렇게 되겠죠. 싱귤러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싱귤러한 그 흔적을 내가 다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거꾸로 시스템 사이즈 코릴레이션 랭스보다 작으면 나는 유한한 시스템에 있구나. 그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거는 프레너지는 전부 다 스무스하고 모든 게 다 이제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파이나이트 사이즈 이펙트라고 부르고 실험을 통해서 상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내가 내 샘플 사이즈가 있는데 내가 이런 상전이를 계산하려면 코릴레이션 랭스가 얼마 정도까지 필요한데 그럼 내 샘플 사이즈가 적어도 얼마 이상은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